이용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네,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다시 왔습니다. 네, 오늘 제인정 변호사님 모시고 정말 너무나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이민 정책과 바이든 당선인의 또 정부는 어떻게 다를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변호사님. 네,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운영해온 지난 3년 반 동안은 아무래도 이민국이 행정부 소속이거든요. 네네. 또 행정부의 수장은 미국이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또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그 반이민 정책에 따라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반이민 정책이 행정명령에 따라서, 그 얘기는 국회에 동의를 해서 원천적인 법을 바꾼다기보다는, 네. 왜냐하면 하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법을 바꾸는 거는 근본적으로 어려웠어요. 네. 네. 그렇지만 대통령 권한이 미국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executive order 이런 거, proclamation 이런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말로 초지일관, 반이민, 강경책, 또 자비를 베풀지 않는 no mercy 정책으로 이민법이 많이 어렵게 힘들게 바뀌어온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네. 다는 아닐지라도 대다수의 오바마 행정부 때 시행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 오바마 행정부에 시행한 정책으로 대부분은 돌아갈 전망이고, 또 이 선거하는 동안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떤 게 빨리 바뀌고 늦게 바뀌냐의 문제지, 바뀌는 거는 거의 확실합니다. 그 이민 정책이 우리 오바마 행정부 때로 복원되는 그런 그렇죠. 것을 생각하면은 뭐 많이 벗어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 오바마 대통령을 따라간다기보다는 네. 민주당의 정책 팔러시가 민주당 오바마가 자체. 네. 시행했던 거랑 아직도 거의 같은 그 선상에 있기 때문에 맥락이 네. 있기 네네. 네. 결국은 그 시행하는 정책들이 오바마 행정부에 시행하던 그 정책 방향으로 돌아갈 거라는 뜻이죠. 네. 네. 그럼 뭐 이민과 관련돼서는 미리 좀 바뀌는 사항이 또 있을 테니까 미리 좀 준비도 하고 대비도 하고 뭐 그렇게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기억하기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연방의 그 공무원이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이민 단속을 위한 공무원을 무려 15,000명을 임기 초반 2017년도에 하이어를 맞습니다. 했었어요. 네, 네. 어디다가 그 사람들을 배치했을까? 미국 내에 과거에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심사를 하는 인스펙션 사이트이 미국 국토 내륙에는 많지가 않았어요. 네. 그런데 국유지가 많이 있잖아요. 네네. 국립공원 같은 데도 다 연방 국유지거든요. 네. 그래서 국립공원에 가는 그런 길목 이런 데다가 그 인스펙션 신분을 조사하는 IC 오피스를 많이 개설했군요. 지었어요. 네. 실제로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연방 정부 소유의 땅에서는 불신 검문 같은 어떤 맞습니다. 신분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루어졌었던 거군요. 지난 몇 년간. 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CBP, 우리가 얘기하는 국경 단속이 국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 내에도 굉장히 많이 이제 새로 신설이 돼서 연방 그 국토 지역을 지날 때 CBP가 아무나 세워서 신분을 검사하고 불법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체포해서 디텐션 센터, 우리가 얘기하는 불법 체류자 추방을 위한 디텐션 센터에다가 바로 가두고 추방 재판을 해부하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아니 시민권자 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신분증은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갖고 다니는 게 그렇지만 그런 경우 저희 일단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뭐 검사를 받을 수 그쵸. 있는 그런 인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인스펙션 사이트를 지나면은 다 차를 스탑을 시켜서 아이디 내놓으라. 네. 그럼 아이디 내놓고 이름, 생년월일을 집어넣어서 이제 뭐 동명이인이 많이 나오면 부모 이름 물어보고 출생지 물어봐서 이 센트럴라이즈 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사람이 신분이 합법인지 아닌지 금방 나오겠죠. 판가름을 할 수 있는 아주 현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아니, 신분 조회하는 거는 너무 아마 네, 그렇다 2분 이상 하더라도 안 걸릴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다 와. 하더라도 나의 겉모습 때문에
이렇게 일단 정치에 멈춰 대한 세우게. 일단 멈춤에 대한 그런 좀 뭐 이렇게 뭐 하긴 표현하긴 뭐하죠. 그래도 기분 나쁨 같은 것들이 사실 또 존재를 했었네요. 그냥 내륙을 다니면서 이 국경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네네. 저희가 많은 지금 분들이. 도와드리고 있는 케이스 중에도 네. 이제 결혼 이렇게 동거에서 몇 년 사시다가 이제 알칸사주에 형이 큰 대기업에서 일하는데 거기 짭이 있다고 네네. 이제 결혼을 거기 가서 하려고 이제 신혼 부부의 마음으로 열심히 가다가 텍사스 앞에 아이고. CBP 인스펙션 사이트이 있는 줄 모르고 지나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웠는데 남편은 영주권자지만 결혼 안 했죠. AB 네. 그렇죠. 이제 신부가. 결혼을 하러. 근데 그 배우자가 불법 체류였던 거예요. 그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6월 그렇죠. 빌려서 이삿짐을 싣고 결혼 겸 이제 직장을 찾아서 남편이 이제 결혼할 AB 신랑이 가는 길에 그 졸지에 그 CBP 인스펙션 사이트에서 와이프가 잡혀가게 돼서 결혼을 할 거니까 있게 해달라는 거는 구제책이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네. 그렇지만 거기가 약간 LA 비해서 조금은 시골 지역이고 판사들도 많지 않고 그래서 제가 디테인하는 동안에 출국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할 것인가를 도와드렸거든요. 어차피 나와서 있을 방법은 영주권 받을 준비가 다 돼 있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미 시민권자가 돼서 결혼했었으면 그 디텐션에서 나오게 해줄 수 있는데 뭐 영주권. 약혼한 사이고 그렇죠. 영주권자 영주권자고. 배우자는 합법이 아니면 인터벌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이 나와서 있게 해드릴 수가 없고 단지 거기 안에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빨리. 감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디텐션에서 다른 많은 히스패닉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거기서 한 달씩 보내는 게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지만 변호사가 디텐션에 연락해서 담당 오피서랑 잘 통화하고 떠나는 거를 굉장히 많이 협조를 해주고 이러면은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한국으로 가는 거를 저희가 도와드려가지고 최단시간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해드린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아니 생이별이네요, 완전히. 예. 저 다니실 때 네. 결국 미국 내에서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실 때 결국에는 뭐 여권이라든지 뭐 그런 신분을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것들을 우리 한인들은 또 좀 지참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긴 있겠네요. 금방 신분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제가 또 도와드리고 아하. 있는 케이스 중에 네. 여기 가까운데 팜스프링 부근에 가면 또 좌시아 트리 그 네, 내셔널 파크 네, 있거든요. 내셔널 모니먼트, 네, 네. 거기 가는 길에도 CBP 인스펙션 사이트이 있어요. 네, 거기서도 이제 저희 손님 한 분이 친구들하고 다 시민권자인데 이제 가시다가 또 인스펙션 사이트에서 스탑해가지고 너는 이제 신분 확인하겠다. 네, 신분 네. 확인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불법인 게 밝혀져서 그 인스펙션 사이트에서 잡히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보석금도 낼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다 디텐션 센터로 보내지는 거예요.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저 네. 즐기러들 모여서 갔다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혹시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 불법 신분이신 분은 또 네. 정부가 비밀리에 뭐 FBI처럼 하지는 않고요. 그 CBP 인스펙션 사이트 이렇게 구글 같은 데서 치시면 맵이 착 나와서 뭐 어디 딱- 어디에 있는지요? 네, 어디에 있는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운전을 할 알아두시는 때 것도. 네, 예. CBP 인스펙션 사이트이 있는 길 앞을 가시지 않으면 돼요. 그쵸, 그쵸. 근데 거기 이게 지나가지 있는 걸 알고 맵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걸 알면은 피해 가실 수 있는데 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르죠. 그냥 떳떳하게 CBP 앞을 지나가다 다 세워놓고 불법이 밝혀지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체포해서 디텐션 센터로 보내고 합법적으로 영주권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국에 있고 싶다 그래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저 CBP라는 커스텀 앤 보더 패트롤을 숫자를 엄청 늘렸다는 건데 앞으로 이거는 바뀔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제 보십니까? 생각에는 네. 이미 다 설치를 하고 연방 공무원 15,000명 뽑아서 사실당수를 여기다 배치해놨기 때문에 갑자기 그 공무원들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떤 일정 숫자는 또 국경에도 더 많이 배치를 했어요. 국경에 그래서 담을 국경이 좀 중요하긴 하죠. 그쵸. 네, 국경은 워낙에 신경 쓰고 있는데 네. 이제 내국에도 이렇게 불체자가 뭐 1,100만 명이나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숫자네요. 네. 그거를 이제 최대한 많이 잡아서 또 추방을 시키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뜻에 따라서 이제 네. 그렇게 한 거죠. 그렇군요. 그렇지만 뭐 바이든 대통령 이제 당선인이 선거 공약에서 얘기한 거는 이거 인스펙션 사이트뿐만이 아니라 트럼프는
직장도 급습하고 맞아요. 네, 이민국에서도 인터뷰하다가 IC 직원 불러다가 잡아간 경우도 있고 네, 저는 식당에 일하시는 아니, 분도 법원에서도 잡아간 경우도 있고 맞아요. 들었어요. 그 전에는 불시에. 듣지 못했던 장소들이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보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런 구제책이 없으면은 인터뷰한 이민국 직원이 바로 IC에 연락을 하는 거. 이 사람은 릴리프가 없다. 영주권도 디나이한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터뷰하고 집으로 돌아갔었는데 다는 아니에요. 소수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네. 오바마 행정부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지만은요. 아하, 네, 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또 추방 재판 받고 자진 출국하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 주로 히스패닉이긴 해요. 근데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오더만 받고 사실 집에 와서 딴 데 이사 가고 숨어서 잠적하고 안 떠난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도망자들이라 그래서 영어로 퓨지티브를 잡는 디파트를 신설을 해서 이 재판에서 명령을 받고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FBI처럼 동원을 해서 이 사람을 추적을 해서 찾아내는 거죠. 네, 길에서도 잡아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네, 네. 네, 이런 것들을 안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체자들이 조금 안심. 불안한 거가 이런 아니, 것들이 이제 예, 조금 줄어들 저도 수가 그 얘기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개설된지는 몰랐지만 주변 분들 몇몇 분들이 그 여행 갔다가 갑자기 그런 일을 네. 당했다 해서 도대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네, 했었거든요. CBP 인스펙션 사이트 이렇게 치면은 맵에 우리가 선거할 때 뭐 블루, 레드 다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사이트 닷으로 다 표시가 돼 있고 가까운 데 가면은 위치도 주소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비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공개적으로 예. 하는데 일반 사람이 몰라서 그냥 그 앞을 막 모르니까 지나가게 되다가 모든 차를 스탑했을 때 신분이 발각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디텐션 센터로 데리고 가니까 참고하시면은 좀 더 안전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네. 뭐 사실 이민 정책은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각자 개인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니까요. 네. 뭐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사실은 옹호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네, 또 그거 자체가 비인도주의적이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느낌은 다 다르실 테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행정부를 꾸려나가면 바뀔 것이다. 네, 그렇게 지금 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는 이미 불법이 돼서 어쩔 수 없는 분들 경우지만 네, 네.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건요? 그쵸. 내가 어쩔 수 없이 불법이 됐지만 가족 관계가 있어서 이민을 할 수 있고 또 뭐 취업을 해서 이민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이제 더 이렇게 옥죄듯이 좀 막혀 있었군요. 네, 문이 되게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풀어주지 않았으니까 제가 볼 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다면은 이런 취업 이민의 기회를 더 많이 확대를 하고 합법적으로. 그러니까요. 예. 합법적으로. 네네. 근데 어차피 떠나라 그래도 미국이 제가 볼 때는 잘 사는 한은 특히 이제 한국인들도 꽤 많이 있지만 남미에 있는 사람들이 왜 미국으로 올까요? 미국이 이렇던 저렇든 잘 살기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돈을 이거 벌기 위해서. 인간의 본능적인 잘 사는 곳에 가서 돈을 벌어서 자기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는 이런 거. 그래서 네. 이거는 근본적으로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원천적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일 같아 보이고요. 트럼프 행정부처럼 강력한 이민 정책을 쓰면은 아무래도 많이는 아니고 약간 불체자가 국경을 통해서 넘어오는 숫자나 이런 게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뭐 대략 한 5% 10% 정도 이렇게 줄은 건 사실이에요. 네, 네, 네. 네. 그렇지만 여기서 그럼 있는 사람들이 뭐 1,100만 명을 어떻게 잡아다가 재판을 하고 내보내겠어요. 지금 재판도 과거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 비해서 2배 정도 늦춰져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불법인데 잡혀갔어요. 네. 잡혀갔는데 떠나고 싶어도 빨리 떠날 수가 없어요. 너무 재판이 많이 밀려 오래 있어가지고. 밀려 있어서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 기다리는 동안 감금 상태로 그러니까.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돈이 없으신 디텐션 분은 센터에서. 네, 보석금을 내고 나오는데도 시골 지역은 3개월 정도 디텐션 센터에 있어야 돼요. 재판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보석금 책정이 돼서 보석금을 이제 포스트를 해야지 릴리즈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보석금 책정하는데 재판이 2개월 밀려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석금 문제도 그렇고 또 너무 만 원이에요.
디텐션 센터가 지금 더 잡아도 포화 가둘 상태는. 데가 없을 만큼 포화 상태고 지금 현재 LA 인민국 같은 경우는 한 추방재판 판사님이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 평균 한 500명 정도의 케이스를 핸들하셨거든요. 네. 네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발표한 자료들 보면은 거의 한 판사님이 900명에서 1000명 정도. 그러니까 업무도 늘어났고 와, 그 늘어난 2배 이상. 만큼 정말 제대로 뭐 업무를 보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보시는데 늦죠. 늦춰지고. 순서가 빨리 아, 들어오지 계속 않으니까. 딜레이가 그쵸, 되는군요. 그쵸. 계속 네네네. 딜레이가. 계속 딜레이 되고. 그래서 다시 합법이 어떻게 되냐 여기로 돌아가서 제가 이제 설명을 조금 더 네. 하자면은 네. 제가 볼 때 이렇게 가장 한인들하고 관련 있다고 이렇게 들리는 그 정책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는 시민권자의 직계는 그러니까 직계는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네. 배우자, 부모 요 사람들만 이민법상 시민권자 직계예요. 직계 가족으로요. 네. 그리고 지금 영주권자는 어차피 한 번도 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 법은 없었어요. 네네. 또 법은 생기지 그렇죠.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배우자하고 21세 미만 요 그룹은 시민권자의 직계처럼 앞으로 법을 바꿔주겠다고 이제 그렇게 공약을 한 공약에서. 거니까 네.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네네. 근본적인 법을 바꾸는 거는 상하원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근본적인 거. 네네, 근본적인 그 틀을 바꾸는 거는. 네네. 그렇지만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미혼 중에 21세 자녀가 시민권자 직계, immediate relative처럼 바뀐다면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게 되는 아주 큰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지금 10시 37분이 지났습니다. 말씀 나누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네. 가서 항상 시간의 아쉬움인데요. 그래도 자, 우선 합법적으로 계시다가 뭐 어쩔 수 없이 불법 신분이 된 서류 미비자가 계시고요. 너무 네. 많으시죠.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지금 지내고 계신 유학생, 뭐 인턴, 주재원, 언론인, 종교 막 이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의 저 합법적인 영주권 취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를 광고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계속해서 네. 제인정 변호사님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오겠습니다. 이영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 그 이민 정책에 비해서 이제 좀 더 저희가 좀 희망을 가져야 되는 그 네. 영주권 취득 부분, 가능성 높은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가족 초청을 제가 먼저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서 불법임에도 합법으로 인터뷰하게 해주는 거는 아주 좋은 일일 텐데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고 네. 지금 그러면 왜 불법인 사람이 영주권자, 배우자, 미혼자는 초청하고도 영주권 못 받고 있을까? 네. 그거는 이제 3년, 10년 입국 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이에요. 불법 체류 기간이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을 떠날 때까지 내지는 영주권 신청할 때까지 기간이 180일이 넘은 사람은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할 수 있는데 가서 인터뷰하고 3년을 기다렸다가 3년 입국 금지. 네, 3년 후에 이민 비자를 받아서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불체자들은 벌써 이미 1년을 넘었어요. 그렇죠. 1년을 넘은 불체자는 만약 영주권자 배우자로 해외 나갔어요. 나갔으면은 인터뷰하고 너 미국에서 1년 이상 불법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10년 살아야지 다시 미국 갈 수 있다. 10년 입국 금지 조항이 있어요. 생이별인데요. 완전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죠, 결국은. 지금 이상하죠, 법이 3년하고 10년을 입국 금지한다. 불법 체류 기간에 따라서. 그런데 이 3년, 10년 입국 금지 조항을 이제 폐지하겠다고 선거 때 공약하셔서 이것도 시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네. 또 이 3년, 10년 입국 금지 조항이 해제돼야지만 국회를 통과해서 시민권자처럼 영주권자, 배우자, 미혼자녀가 안 바뀌더라도 문호를 오픈시켜 줌으로써 페널티로 해외만 나가서 97년 이전에는 3년, 10년 입국 금지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불법인 사람이 문호가 오픈이 되면 취업 이민자도 네. 가족 초청자도 페널티가 미국 내에서 인터뷰 못하고 대신에 해외에 나가서 인터뷰하라. 이렇게 해서 다 불법인 사람도 비자 받아서 왔기 때문에요. 네. 3년, 10년 입국 금지 조항이 없어진다면 가족관계가 없는 사람도 취업이민해서 해외에 나가서 인터뷰만 하고 들어오게 된다는 뜻이죠. 또 가족 초청인 사람도 영주권자,
배우자 미혼 자녀가 코타가 오픈이 되면은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처럼 여기서 수속하고 3년 10년 입국 금지 조항이 없어짐에 따라서 그냥 해외 나가서 인터뷰만 하고 들어오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불법임에도 가만히 앉아서 일반 사면이나 옛날에 했던 농장 사면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합법적인 취업이 민 가족 초청 절차를 통해서 신분이 합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네, 네, 네. 그 상당한 큰 변화네요. 지금 말씀하신 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주권 큰 취득에 변화입니다. 있어서. 네네. 그다음에 이제 가족 초청을 할 때 저희가 보면은 여기서 태어난 자녀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유학생으로 와서 그렇죠. 낳든 주재원으로 와서 낳든 좀 젊어서 오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 저절로 시민권자가 시민권. 돼서 그 시민권자가 부모를 초청하는 나이는 21세예요. 네. 그래서 자녀가 있으신 분들 중에 이제 우리 애가 지금 19살이다. 그렇게 오랫동안 불법인 사람도 저도 많이 보니까 실제로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아이가 21세가 되면은 초청을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아이가 그때 다 대부분 대학생이에요. 공부를 하고 있는 자녀들은. 21세면 네, 아직 네. 뭐 어린 네. 나이잖아요. 네. 그런데 재정 보증이라는 거를 초청자가 해야 돼요. 초청자가 그렇죠. 네, 21세 아이가, 된 자식이?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려면은 세금을 보고한 세금 보고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뭐 그래서 우리가 파트타임 21세가 정도인데. 돼. 네. 근데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조정은 안 되고 네. 저도 뭐 숫자까지는 외우지 못하니까 네. 예를 들어서 자녀가 혼자인데 부모를 21세가 돼서 초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럼 어느 정도? 자기 한 명에 부모 2명 더해서 3인 가족으로 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면 3인 가족은 지금 27,150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월급인 경우는 이제 이게 비포 텍스 금액이에요. 근데 자영업을 해가지고 내가 뭐 세일즈맨 해서 뭐 1099 받아서 기본적인 경비 다 제하고 네트 금액인 자영업자들은 네트가 27,150이 넘어야 돼요. 어저스트 그로스 인컴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21세 돼서도 법을 모르고 아무 준비 안 하신 분들이 갑자기 우리 애가 21세 돼서 나 이민 초청하러 온다 우리 이러면 시민권자니까라고 막연히 기다려왔으니까. 생각하신 분들. 네, 21세 되면은 이제 아주 쉽게 받는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찾아오신 분들도 많으신 거군요. 그동안도 맞습니다. 보면은.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설명을 해드리죠. 이렇게 자녀가 공부를 하더라도 파타임으로 일을 해서 이 금액을 넘으면 제일 좋고 그럼 법이 네. 이렇게 항상 그런 경우가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3자를 통해서 3자 보증인으로 이제 대체하는 법이 또 하나 있어요. 제3자 재정 보증. 재정 네, 보증을 21세가 된 자녀가 대부분 저희가 보면은 90%가 스스로 재정 보증을 할 자격이 없어요. 네. 공부하고 많고. 일하더라도 파타임으로 일하고 이러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3자 보증은 트럼프 이전에는요 또 아무나 해줘도 됐어요. 뭐 교회 같은 교인이다, 뭐 직장의 동료다, 아는 친구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재정 보증 양식도 트럼프 행정부 때 많이 바뀌어서 가족 관계가 된다. 아이고. 그래서 가족 관계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 그 가족 관계라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가 가족인가요? 지금 이제 제가 보면은 그냥 뭐 16촌 정도는 될 거라 생각합니다. 뭐 사도 카슨. 사촌 뭐 뭐 커튼 뭐 인로서부터 시작해서 뭐 사돈, 네퓨, 네, 니스, 그랜선, 뭐 그건 그랜칠드런 아주 좁혀놓지는 않았네요. 다행히. 다행인데요. 네. 그래도 가족 관계가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네요. 가족 관계가 가족 관계가 있는 사람이 한 30%고요. 제가 아이고. 상담을 해보면 네. 70%가 본인이 최초로 온 이제 이민은 아니지만 미국에 처음 왔어. 가족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뭐 주재원으로 왔다가 불자가 됐다 할지 유학생으로 왔다 불자가 된 사람은 제가 이렇게 딱 체크해 보면 70이 아니라 90%가 가족 관계가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외 대사관은 가족관계 아니면 아예 비자 줄 생각도 안 하는데 영사가 여기 인민국은 아직까지는 제가 보면은 내가 뭐 직장에 뭐 상사랄지 조금 더 가족이 아니지만 가족이 아무도 없으니까 네, 네. 가족이 아무도 없는 경우는 그래 조금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우리가 제출을 하면은 리젝트까지는 아직 안 받고 있어요. 규정에는 가족 관계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방법이 없으니 포기하세요. 이렇게 상담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절대 불가능하면 제가 시도도 하지 않겠지만 네네. 그래도 이렇게 뭔가 설명이 가능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저희가 그것도 제출하고 이런 것도 규정이 까다롭게 바뀌어서거든요. 그래서 아마 과거의 규정으로 돌아간다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재정 보증 해줄 수 있으면 이것도 가족 초청의 재정 보증을 이제 과거로 돌아가면 오바마 시절로 돌아가면은 누구나 조그만 관계가 있으면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면은 이제 좀 구제 받을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지겠죠. 또 가능성은 좀 높아지는 거죠. 예. 아니 이제 또 중요한 것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지난 4년 동안 공적 부조 공적 부조. 얘기예요. 공적 부조. 맞아요. 네. 지금 공적 보조 시행하고 있는 것도 지금 이제 바로 폐지하겠답니다. 그거는 아마 1순위로 할 것 같아요. 공적 부조 받았냐 안 받았냐 그 질문하는 걸 폐지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거 질문뿐만 아니라 자급자족 선언문이라 그래서 모든 이민 신청자가 스스로 재정 보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월 24일 2020년 금년서부터 자급자족 선언문 공적 부조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돼 그러니까 있는데 새로 만들어진 거죠 트럼프 행정부에서. 네, 거기 예. 안에 헬스 인슈런스도 접수하기 전에 들었어야 된다. 정부 도움 받는 건 안 된다. 영어도 플루언시 잘해야 된다. 고등학교는 맞아. 읍스, 베리 디포컬트한데요. 네. 그다음에 뭐 네. 자산이 뭐가 있냐 크레딧 리포트도 집어넣어서 부채가 많달지 앞으로 정부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이민자 스스로가 있는 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딧 리포트도 반드시 넣어야 되고 소셜번호 없는 사람은 소셜번호가 없어서 내가 크레딧 리포트를 집어넣을 수 없다는 사유서도 제출해야 되고 자산과 부채도 다 집어넣어서 무려 그 작성하는 양식만 1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관련돼 있는 엄청나네요. 모든 서류, 그다음에 은행에 관한 특히 재정에 관한 서류는 지난 1년 거 뱅크 스테이트먼을 다 집어넣으라고 돼 있어요. 1년.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시행을 2월 24일부터 쭉 하다가 법원 명령에서 잠시 일주일 중단했다가 또 시행하다가 11월 2일 날 일리노이에서 마지막으로 또 스탑하라 했다가 11월 4일 날 이민국이 다시 접수하라 그래서 이 시행과 중단을 법원 명령에 따라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태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들었으면은 이거는 반드시 중단하겠다고 해서 이거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접수를 해야 됩니다. 이 양식을 다. 지금 하는 경우에. 네. 그리고 하는 바이든 경우. 대통령이 이제 당선자가 취임한다고 그래도 바꾸는데 몇 달은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944라는 자급자족 선언문에 문제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조금 서류를 보류를 했다가 이게 풀리면 접수하는 방법이 차선책으로 있을 수 있겠어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이. 네. 이 외에도 그 이제 다카하고 다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다카. 건데요. 네, 다카, 너무 다카 맞아요. 다음 편에 다카하고 다파는 그 근본적으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부모를 다카처럼 구제하는 법안이고요. 다카는 그 청소년 16세 네네. 전에 예, 들어와서 예. 미성년자로 5년 동안 살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청 자격 요건은 15세서부터 30세 전인데요. 이 법을 오바마 행정명령이 발표했던 날이 6월 15일 2012년이에요. 네. 근데 그 사이 지금 8년이 넘게 지났잖아요. 나이가 맞습니다. 또 그러니까 네. 네, 이 법을 제 생각에 네. 다시 시행하면 새로운 법을 만들 수가 없고 이거를 다시 재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딱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그때 30세 하루 전이 지금 이제 38세가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38세까지 새로운 거를 지금 받아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현재는 연장만 되고 안 돼요. 대상자가 한 110만 명 정도 되는데 제 기억에 신청을 한 85만 명 정도가 했고 트럼프가 다카 수혜자도 쫓아낸다고 많이 네, 안 했기 받는다고. 때문에 갱신 리뉴를 한 20만 명 정도가 안 해서 현재는 60여만 명이 지금 이 수혜를 계속 연장해 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추후 대상자가 제가 보면 한 50만 명 이상 또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구제 또 자격 요건 다파 또 그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 기회에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나오실 때는 또 조금 지금 선거 결과라든가 이런 게 뭐 더 확실한 게 좀 바뀔 테니까 또 그리고 또 이민 정책에 대한 발표도 좀 뭐 더 하게 될 경우라고 한다면 그렇죠. 또 그 여러분들께 부분은 가장 저희들이 또 자세한 내용을 우리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거나 네. 뭐 질문 사항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전화번호 좀 하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입니다. 213-738-0928, 213-738-0928번입니다. 네, 요즘엔 뭐 다 구글에 설치하시면 다 나오니까요. 편안하게 여러분들 그리고 또, 제인정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또 자기 상황에 맞게 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전화로 상담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 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